이렇게 저희 한국국제금융학회에서 개최하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이신 원영걸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원영걸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강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 정책 세미나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서 세미나를 빛내주신 김영범 기획재정부 차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웅정 원장님,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 높은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실 각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5분의 정책 토론 패널 분들께도 학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신 전임 회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책 세미나는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 수단이 제한돼서 어려운 상황인 대부분의 신흥국들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극단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해서 초기에 불안은 극복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 간에 심각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물론 가계 및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자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해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소위 현명한 출구 전략의 수립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중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쟁 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국제 경제 시스템을 구상했던 우리 경제학계 선배들처럼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팬데믹에 따른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영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저희와 함께 준비해 주신 원영걸 국제금융학회 회장님,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 국제금융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참석자분들과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웅정 원장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 세미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에 지금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거의 7,300만 명, 사망자는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지출을 투입하고 매우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은 대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20년 세계 경제가 고용 충격과 수요 감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마이너스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WTO는 상반기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이 올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3%에서 한 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팬데믹 발생 이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발생 초기에 MSCI 세계 주가 지수는 30% 이상 급락하였으나 4월 이후에는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올해 11월 들어 세계 주가 지수는 코로나로 인한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전의 고점 수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회복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 금융시장은 늘어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빈 여러분,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국제 금융시장,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백신 효과, 그리고 공급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미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선진국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우려, 기대에 미치 못하는 백신 공급 속도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미중 갈등의 지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기술 패권과 외교 안보 관련 기존 갈등이 지속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금융과 실물의 괴리입니다. 실물 경제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물 경제 회복이 가시화할 경우에는 급격히 늘어난 중앙은행 자산, 정부 부채의 정상화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금융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위험성은 2013년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와 추진 과정에서 전 세계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기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97년, 2008년 각종 경제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전판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대외 건전성 면에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꾸준히 늘어 4,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4년 하반기 순대외 자산국으로 바뀐 이후에 순대외 금융자산은 5,5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의 통화 수합을 체결하였고 거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화 부분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 보건력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의 정책 대응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와 원화 가치는 각각 25%와 7% 상승해서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그룹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향후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높은 금융시장 개방도와 무역 의존도, 빈번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빈 여러분,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제금융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세미나,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정책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순서로는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국제금융학회 원영걸 회장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홍정 원장님,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원장님을 비롯해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결정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에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위기가 전례 없는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됨에 따라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극심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년 3월에 4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였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며 국제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를 과거 그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진한 글로벌 실물 경기와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은 4월 이후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대다수 국가에서 주가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은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대응과 금융위기 이후에 개선된 은행 건전성 등에 기인합니다. 미국 연준이 3월 한 달 내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각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시장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각국 정부는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을 교훈 삼아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방안을 빠르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은행 부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 도입,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 등 그간의 규제 개혁에 맞추어 자본 여력을 확충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시장 불안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 보유의 확충, 단기 외채 관리 등을 통해 그간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해온 가운데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K방역, 59년 말에 4차례 추경 등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더불어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 외화 LCR 완화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조정, 한미 통화수합 체결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결과 국내 외환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초래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과거 위기 대응 때보다 더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중 의장 등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금리 현상을 전 세계적인 뉴 노멀 또는 뉴 앱노멀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글로벌 본원통화가 전년 말 대비 40% 증가하는 등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였습니다. 글로벌 위기시마다 급증한 유동성은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야기하고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IMF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전 세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약 16%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고 빚에 눌린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이후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정책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할 커다란 과제입니다. 긴축 정책 기조로의 성급한 전환은 과거 QE 발작과 같은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도 과잉 유동성의 회수, 자산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근본 위기를 겪으며 드러난 비은행 금융중개 기능 확대 및 취약성과 같은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비은행 금융중개 비중은 전체 글로벌 금융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펀드 자산 규모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FSB는 이를 금년 3월 위기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IMF, 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비은행권의 고위험, 저유동성 해외 자산 투자 증가로 드러난 외화 조달 관련 취약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글로벌 달러 조달 역량의 미흡, 보험사의 외화 만기 불일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월 중에 증권사 해외 파생 상품 마진콜 등 비은행권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근본 위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에 비은행권의 건전성 강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글로벌 금융 투자 형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국제금융에서 기존의 금융 투자가 주로 기관 투자가가 주도하며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에 대해서 달러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과 달리 근본 위기를 겪으며 로빈후드 등으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개인 투자자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ETF, 옵션 등 파생 상품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위안화 등 이종통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달러 유의 통화에 대한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페트로 위안 등 중국 위안화 무역 결제 증대 및 인민은행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 실생활 테스트 등은 기존 달러 위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래할 영향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염병 유행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번 코로나19 역시 세계 빈곤 시계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과도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신흥국 상황 역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은 보건 의료 체계가 미흡한 대다수 신흥국 경제에 더 깊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부 신흥국에서는 채무 증가, 급격한 자본 유출, 외환 보유의 고갈 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자산 가격의 급격한 재조정을 야기하고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 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와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제조업 등 고탄소 산업으로의 투자 축소 및 친환경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야기하면서 실물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의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산버블, 양극화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면 서비스 업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산 가격 버블, 신흥국 자금 유출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 분야 거시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중에 위기 확대 원인을 제공했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외환 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등과 함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지급결제 편의성 증진 및 감독체계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달러 중심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정책 향방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으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등 신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정부, 투자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외 자금 조달, 기업 신용 등급 등 고탄소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더 발전해야 할 분야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과거 위기 시와는 달리 채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고 역대 최다 수준의 글로벌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서도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유로권 최초로 유로화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트렌드 테이커가 아닌 트렌드 세터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윈스턴 처칠의 격언처럼 정부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빠르게 돌파하고 위기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국제금융시장 질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첫 번째 순서를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고 2시 30분경부터 첫 번째 세션 팬데믹 이후 고위험 고수익 투자 리스크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